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아까 말씀드린 영상 하나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영상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불이와 타협하지 않는 것.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존중과 배려의 의사소통을 하는 이성과 감성을 겸비한 전사적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도전의 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그 길 끝에 나를 넘어 전우를, 조국을, 미래를 품습니다. 안보의 최전선, 최정의 리더를 길러내는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최정의 장교를 양성하는 세계 최고의 군사명문 대학으로 미래 국방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의 혁명, 새로운 100년을 향한 육군 사관학교의 도전, 우리의 전진은 계속됩니다. 사관생도 신조. 하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둘,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셋, 우리는 안이란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사관생도 신조. 하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 하나,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하나,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자랑스럽게 택한다. 하나,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조국 영웅을 수호할 청년 사관생도다. 사관생도 명예신조. 하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인내와 성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봉사자가 된다. 셋,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며 창의와 협력으로 정의를 구현한다. 이번 도착 열차는 합격의 사반등용문 열차로 학교 앞까지 신속히 모시겠습니다. 등용문 앞에 서 있는 나 가슴 속 불꽃은 이미 타올라 작은 돌에도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뛰어가는 발걸음 너무 멀어 보여도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아 작은 등용문 넘어서 내 꿈을 향해 달려가 높은 연도 걸음도 날 막을 순 없어 작은 등용문 날아올라 어제의 눈물이 오늘의 힘 넘어진 자리에 꽃이 피었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내 중심은 늘 그대로 뻗어 길이 멀어 보여도 희망이를 끌어당겨 작은 등용문 넘어서 내 꿈을 향해 달려가 높은 연도 걸음도 날 막을 순 없어 작은 등용문 날아올라 어제의 눈물이 오늘의 힘 넘어진 자리에 꽃이 피었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내 중심은 늘 그대로 가 길이 멀어 보여도 희망이를 끌어당겨 작은 등용문 넘어서 내 꿈을 향해 달려가 높은 연도 걸음도 날 막을 순 없어 작은 등용문 날아올라 네, 저기 어머니 아버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많은 학원을 다녀보셨겠지만 원가가 있는 학원은 거의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최초일 수도 있는 원가가 있는 학원에 오신 걸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나온 장면이 짧게 나왔는데 뭐냐면 합격생 파티 장면이었거든요. 네, 합격생들을 1년 끝날 때쯤 11월 말 12월 초에 모아서 파티를 합니다. 가볍게 고기 구워 먹는 행사인데 여기 오신 분들 뒤에 있는 학생들 전부 모두 올해 말에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법 교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올해도 참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지구촌이 정말 시끄럽죠. 어떤 정의, 명분 이런 거 없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국가 안보, 국방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모든 젊은이들 정말 대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본인의 꿈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사관등용문의 면접 총괄 교수입니다. 이 교수분이 여러 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육사 41기로 졸업 및 임관을 해서 포병장교로 근무하다가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교수요원으로 선발이 되어 위탁교육을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제 군대 생활을 한 32년 정도 했는데 28년을 육사에서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육사에 있으면서 생도들 교육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5년 정도 생도 선발에 관여했던 게, 그래서 제가 특히 저는 이제 인문처의 교수였기 때문에, 외국어 교수였기 때문에 집단 토론, 구술 면접, 여기 지금도 가치관 이런 쪽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제가 면접위원 및 또 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랫동안 생도 선발에 관여해왔고, 이런 것이 이제 배경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관등용문 아까 원 대표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974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죠. 처음에는 신일학원이라는 곳에 이제 사관반이 이제 개설이 되어서 운영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내온 동안에 한 30여 년간 배출된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녹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또 이제 학원 이름은 이제 명칭을 바꿔가면서, 그러나 이제 명명은 계속, 전통과 명명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2005년에서 2012년까지 7년간은 한 1,000명 정도가 경찰대와 사관학교에 합격생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표원장님이 학원과 인연을 맺어서 활동하신 게 2014년부터인데, 한 지금 2021년까지 7년간은 한 500명 정도 배출해 오다가 지금은 이제 원장님이 완전히 이 학원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맡으신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52년의 전통만큼 성과가 나고 있고, 또 경사관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학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차 시험에 대비해가지고 국영수 강사님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죠. 프로필이. 여기서는 이제 제가 주로 담당하게 될, 여러분 1차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사관학교만의 특징이 이제 면접 과정이 이어지는데, 2차 시험 그때 이제 지도해 주실 분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해공 국관사까지 다 저희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군의 김성균 교수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김성균 교수님께서. 김성균 교수님은 회사에서 훈육관으로도, 또 병기 군사학교 교관으로도, 그리고 이제 여러 야전 경험까지 쌓으시면서 현재는 방사청 함정사업부 전문위원으로, 또 21세기 군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으로도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고 한 5시경에 도착하시기로 되는 임반석 교수님, 마찬가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고, 뭐 다양한 함정의 군함의 기관장, 그리고 주요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현재는 전역하신 상태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해군에 두 분 계시고 공군에 이제 전상필 교수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전상필 교수님도 공군사관학교 졸업하시고 기계공학 석사 또 군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요.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었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항공산업학회 부회장 그리고 무인기 안전협회 요즘 굉장히 무인기 중요하죠. 결혼을 포함해서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지금도 국방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공군의 이규환 교수님도 공군산학교 졸업하셨는데 오늘 함께 하시질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공군의 두 분, 공군산학교에. 국간사에 이제 한정 교수님과 계십니다. 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국군 수도병원의 수술간호 교육 장교, 또 이라크 의무대대에 파병하신 경험도 있으시고요. 국군 의무사 의료자원관리장교를 맡으셨다가 현재는 세명대 간호학과 초빙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전부 상한학교 출신자고요. 본인들이 직접 겪었던 입학부터 군대 생활까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생들 또는 후배들을 지도하는 그런 일들을 맡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접 교수들의 특징은 뭐 각 상한학교를 이렇게 다 보유하고 있는 학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두 분 정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거죠.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연간 생도선발에 직접 참여했던 교수도 어제 교수님에 포함되어 있고, 뭐 교수뿐만 아니라 뭐 야전 경력, 또 교육 경험이 풍부해서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군대 생활을 꿈꾼다면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군대 생활에 대해서, 군인으로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교수진이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뭐 사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아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사관학교 나오신 분들 대표해서 사관학교 좀 홍보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이 아닙니다. 특수목적 대학이고요. 정예장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에 갔을 때 너 왜 사관학교 지원했어? 정예장교가 되려고 합니다. 정예장교가. 그런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뽑는 사람도 그냥 일반 장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예장교가 될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해야 되고 가치관이 올바라야 되고, 또 부하들이 존경할 만한 부분들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갖춘 자여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죠. 사관생도에게 주어지는 특전들입니다. 대부분 다 알려주시는 거고요. 현재 생도 봉급표입니다. 현재. 밑에 보시면 2026년도에 생도 봉급이 3.5% 인상 계획이었으나 결국은 동결되었습니다. 만약에 인상되었더라면 4학년이 170만 원이었겠죠. 네. 병사가 150만 원 시대니까 병장이요. 생도는 얼마 받아야 될까요? 한 2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겠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라갈 겁니다. 소위 덕분에 더 올라갑니다. 소위 지금 한 3,800 정도 됩니다. 연봉 세전. 중위 4,200 정도 됩니다. 대위 4,800 정도 됩니다. 세전입니다. 물론 그리고 실수령액은 그거보다 뭐 많이 작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너무 적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에 비해서 여전히. 그래서 앞으로 초급 장교 위주로 공급은 계속 상향될 거로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 그 다음에 뭐 생도들이 쓰는 모든 물품은 지급이 되고 있고요. 무료로. 국토순례 해외 견학. 이 기회가 많고요. 뭐 해외 견학이야 잠깐 갔다 오는 거지만 필요해 사관학교와 친선교류 방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뭐 3.2년, 미국에 4년, 프랑스 3년, 튀르키예 5년간 보내는 겁니다. 어학과정, 튀르키예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그 전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학과정 1년 포함해서 정규과정 4년 해가지고 졸업하고 오는 겁니다. 졸업하고 와봤더니 2학년 때 나가거든요. 동기생 없는 거예요. 야전에 나가 있는 건데 이미 중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동기생하고 같이 계급장을 달아줘요. 일본, 스페인, 영국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오고요. 특히 프랑스는 석사학위를 받아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가지만 이게 이제 위탁교육이고요. 외국 사관학교에서도 저희 학교 옵니다. 뭐 베트남, 필리핀, 몽골,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서 막 오기도 하죠. 여러 데서. 네. 외국 사관학교와의 상호교환 방문은 이건 단기간에 가는 겁니다. 단기간에 뭐 며칠, 몇 주 이렇게 해서 방문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 사관학교 이제 뭐 가서 학위를 논문을 쓰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이게 이제 육군 사관학교 이해라면 각 사관학교별로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예시로 알려드렸습니다. 학위 및 각종 자격증이 취득되고요. 기타 이제 복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학만,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만 가르치지는 않고요. 군사학이랑 병행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수 학위를 주게 되죠. 군사학, 학사, 일반학, 학사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돼서 이제 젊은 장교를 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무복무 기간을 부여하게 되죠. 육사는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원래 의무복무 기간입니다. 적어도 10년, 국간사는 6년, 또 공군 같은 경우는 조정 특기를 받았을 경우는 15년이 의무복무 기간입니다. 그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난 적성도 안 맞고 군대 생활 난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 중간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5년차 전역이라고 하는데 6회공, 공이 주어집니다. 조종특기 빼놓고. 그리고 국간사는 6년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는 사람은 저 육사 출신인데요. 제가 5년차 전역했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네. 뭐 CEO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꼭 사관학교 다 졸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졸업하면 좋지만 그만큼 이제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길은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공군 얘기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공군은 워낙 뭐 항공사에 민항기 쪽으로 많이 나가 있어서 그게 이제 공사의 걱정이죠. 공군의 걱정이죠. 너무 많은 사람이 민항기로 민항사로 간단 말이죠.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조종사를 양성했는데 그래서 면접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정말로 군인 하고 싶은 거야? 군대에서 오래 할 거야? 국가에 대한 너 특별한 안보의식이 있어? 이런 사명감을 물어본다는 거죠.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국내 위탁교육, 뭐 저만 해도 뭐 박사학위까지 모스크바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석박사학위를 다 가지고 계시죠. 만약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할 기회를 준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급은 나오고요. 공급에. 나가서 생활하는 생활비가 별도로 나오고 또 학비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죠. 사실 우리 모두는 뭐 교수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야전의 군인, 육해공 국간의 정예장교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야전 또 정책부서 이런 데 관심이 많아야 되겠죠. 그곳에서 이제 지휘관 또는 참모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위관 장교를 보내는 세월이 이제 9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년 차에 연관 장교가 돼요. 10년 차에 소령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빠른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이 되는 거는 23년 차에 장군이잖아요. 23년 차. 그리고 이제 그 위는 이제 더 있겠죠. 4스타가 되려면 34년 최소하죠. 34년. 군인의 직업적인 안정성, 이건 뭐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군인연금, 뭐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군인연금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른 부분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당이나 이런 게 성과급이 안 좋았었어요. 저희 때는. 군인연금은 좋았죠. 예전이 더 좋았어요. 저희 때보다. 근데 군인연금 계속 불리한 방향으로 가서 가고 있고 대신에 수당과 성과급은 좋아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군인의 복지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어딜 따라가냐면 미군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미군 부대. 미군 부대는 연금도 자기가 내는 돈 없습니다. 우리 기여금이라고 해서 절반은 내가 내거든요. 절반은 국가가 보조해줘서 연금이 형성되는데 미군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국가가 다 떼줘요. 연금을. 네. 그만큼 넌 국가에 헌신해라는 얘기죠. 전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국가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칠 정도로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는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지금보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와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인사법에 보면 장교는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유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입시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사관학교 입시가 나온 거죠. 사상, 가치관이죠. 품행, 품성과 외적 자세죠. 체력, 신체와 체력이죠.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지원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원했을 때 이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건 이제 작년과 재작년입니다. 1차 시험에 보면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30, 26, 38, 39가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 되겠죠. 요번에 들어간 신입생 말고 그 전에. 근데 이제 요번에 들어간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31, 28, 36, 40. 거의 사관학교는 30대 1, 40대 1 정도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사도 31대 1이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높은 경쟁률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1차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2차 시험 여기 비율대로 선발이 되는 겁니다. 뭐 5대 1, 4대 1, 8대 1, 10대 1. 이런 학생들이 2차 시험에, 1차 시험 통과해서 2차 시험에 지원했을 때 합격률이 평균 얼마냐? 15.7%입니다. 아, 나 2차 시험 합격했어. 나 이제 2차 시험 볼 거야. 나의 합격률은 평균적으로 15.7%예요. 저희 학원의 경쟁률입니다. 아, 합격률입니다. 우선 선발에 44%입니다. 최종 선발 평균이 22.5%입니다. 저희 학원은 63%입니다. 그래도 사관등용문을 통해서 학생도 열심히 했고 또 교수님이나 강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합격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평균 대비해서 3배의 합격률을 달성했다는 거죠. 100명이라면 63명이 합격한 거고요. 10명이라면 6명 이상이 합격한 겁니다. 목표를 달성한 거죠. 참고로 작년에는 62.9%였어요. 조금 0.1% 올랐죠? 올해. 인원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원장님이 맡으신 다음에 동안에 5년 동안인데요. 합격자가 54, 68, 86, 122, 134. 만약에 내년에 얼마가 돼 있을까요? 150은 넘겠죠, 최소한. 150에서 160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기대하고요. 다 같이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같이 노력해야 되겠죠. 이제는 사관학교별 입학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학년대 주요 변동사항 아직 모집 요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 기본 계획 같은 것만 이제 기초로 했을 때 육사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남생도 줄이고 여생도 늘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예고됐던 사실이에요. 육사는 앞으로 15%까지 여생들의 비율을 높일 거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어요. 이제 2명 남았습니다.
내년에 아마 2명이 더, 요번에 2명 올리니까 그 다음 해에 또 2명 더 늘릴 겁니다. 그러면 목표까지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생도가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죠. 이거 반증하는 거죠. 여생도들 와서 잘하네. 야전에 나가서도 잘하는데 이제 이렇게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원의 변화가 있었고요. 고교학점제가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그와 관련된 요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반영됐고요. 이거를 이제 고려한다면 여러분 고1, 2때부터 전략적으로 권장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특히 미래국방인재 전형은 올해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 때 특별히 여기에 점수로 나오죠. 권장 과목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돼 있어서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공사 국가사는 작년과 동일할 거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상황으로는요. 육군사관학교 입학 전형 말씀드린 대로 인원의 변화가 있는 것 말고는 크게 변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관등 경우는 우선 선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우선 선발에 다 합격하자 우리 이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자 이거 할 거면 종합까지 가슴 졸여가면서 기다리지 말자 이겁니다. 그죠? 이 목표가 달성되길 바라고요. 우선 선발이 80%지 않습니까? 80%. 종합이 15%, 나머지 5%가 특별 전형이거든요. 여기 종합이 15%밖에 안 돼요. 종합까지 가면 불리합니다. 우선 선발에 승부를 봐야 되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육사에는 2차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고교 학교장 추천에 800점이 면접에서 나와요. 800점이. 면접과 채울 겁니다. 적성무수로 가더라도 600점입니다. 미래국방인재는 100%에 100%. 그리고 만약에 종합으로 간다면 수능이 650이지 않습니까? 수능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미래 국방인재 전형하는 사람들 수능까지 봐야 되잖아요.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육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 잘 보는 거다. 면접. 그 다음에 수능이다. 이렇게 좀 다른 사관학교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도 80%가 우선 선발이잖아요. 네. 종합선발이 20%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20%. 좀 많은 편이죠. 육사보다는.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이런 수는. 배점을 보면 회사는 그 우선 선발에서 1차 시험을 반영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200점이면 400점이에요. 그리고 종합 선발에서 수능을 650점 반영한다. 이거 육사랑 같죠. 네. 대신에 종합 선발에서 1차 시험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걸 봤을 때 회사 가려면 1차 시험 무조건 잘 봐야 되겠구나. 우선 선발로 가더라도. 면접 잘해야 되겠구나. 면접 점수가 600점, 500점 이렇잖아요. 여전히 높습니다. 면접으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차 시험 조금 성적이 낮더라도 면접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합격했어요. 네. 그리고 수능까지 잘해야 돼요. 수능까지. 공군사관학교입니다. 공군사관학교도 우선 선발 80%, 종합 선발이 20%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그 특별전형 2로서 이제 우주 신기술 전문 인력 전형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걸 원하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공군사관학교를 보면은 학교장 추천 때는 1차 시험 반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합 때도 반영하지 않고. 종합 선발에서 수능을 400점밖에 안 봐요. 육사도 650, 회사도 650 보는데 공사는 400점밖에 안 봐요. 그럼 어디 갔습니까? 그 점수가? 면접하고 체력으로 간 거잖아요. 체력 보겠다는 거예요. 육사는 50점밖에 배점 안 하고 회사에서 100점밖에 배점 안 하는데 공사는 150점 배점 할래 체력에. 면접? 우리는 450점 반영할 거야. 종합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파일럿 될 사람, 군대 생활할 사람 뽑겠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 필요 없어. 체력 좋고 군인정신 투철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3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가는 학생들은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그 점에 유념해야 돼요. 면접 준비 잘해야 되고 체력 관리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관학교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면접과 체력이다. 국간사죠. 국간사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종합선발이 근데 여기 40%예요. 그래서 종합선발로 많이 가고 있죠. 우선선발이 60%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인원도 90명밖에 안 뽑는데 정말 우선선발 안에 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국간사도 해사와 비슷해요. 해사하고 국간사랑 입시점이 좀 비슷해요. 1차 시험 성적을 반영하고 있고 또 수능도 100점이 높다. 여긴 최고 높습니다. 수능이 700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으로 가면 수능으로 결판난다는 얘기예요. 국간사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시험, 면접, 수능 다 중요한 거죠. 국간사는. 사관학교 입시에 반영된 요소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학생부입니다. 거기에 내신이 어떻게 되겠는지, 출결은 문제가 없는지, 무단 결석 조태가 많지는 않은지, 진로 희망을 내가 좀 비슷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없다면 난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여기 계신 교수님, 또 원장님 뭐 이런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언제가 늦은 거냐? 원서 접수하고 나서부터 늦었어요. 이게. 너무 속보여요. 그때는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이 보기에도 이미 그 전부터 어떤 그 진정성이 보여야 됩니다. 1차 시험 뭐 구경조 당연히 중요하고요.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준비 수능 가산점이지 않습니까? 회사는 특히 뭐 비교과를 해가지고 100점이나 별도로 부여합니다. 100점. 주관적인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성장 환경도 좀 보잖아요. 회사는 요즘 성장 환경 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회사 보겠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몇 점 하겠다는 건 안 알려졌지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주관적으로 말 그대로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100점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회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사관학교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년에 불합격자예요. 상한등용문에서 지원했는데 불합격한 학생. 눈에 딱 띄시죠? 뭐가 띄십니까? 공사 17명. 신체검사 탈락.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3년 이상을 아니면 수년간 내가 준비해 왔는데 상한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공군상한학교 지원하는데 신체검사를 충분히 준비 못했다?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차라리 확인하고 안 되면 타상한학교로 돌리든지 다른 진로를 택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해놓고 17명이 탈락할 수 있어요? 매년 그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장님의 분야도 아니고 다른 분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학부모와 학생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쉬운 건 뭐냐면 저는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 받았는데 상한학교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을 다 통과한 거로 저는 해서 지원했습니다. 근데 상한학교에서 불합격됐다고 그럽니다. 대책이 없어요. 상한학교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병원보다 우리가 최신의 최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는 걸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갑니다. 이게 답이에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는 다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17명은 너무 많다. 아슬아슬한 학생은 2~3명이면 충분하죠. 나머지는 다 들어갔어야 됐어요. 원래. 아니면 진로를 다 아예 바꿨든지 처음부터. 특히 육군상한학교 오시든지. 그랬어야 됐는데 공사를 이제 지원했던 거죠. 그냥. 네, 회사도 계시니까 회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로 가면 비행기 탈 수 있어요? 네. 회사로 가면 또 해군에 있는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네, 육군도 육군 항공이 있죠. 네, 농담입니다만은. 면접 불합격자가 좀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국가안사에서 몇 명 나왔습니까? 5명. 몇 명 뽑지도 않고 지원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국가안사에서
면접 불합격자, 아예 면접 2차 시험 때 불합격. 육사에 한 명밖에 없어요. 신검 탈락자도 한 명밖에 없어요. 채검은 아예 지금 다 없지 않습니까? 체력 검사는 불합격자가 국가사가 까다롭게 본다는 거죠. 솔직히 이건 예외예요. 의외적인 상황이었어요.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근데 요번에 들어간 학생들 때 이랬어요. 근데 제가 상한학교 면접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때마다 국방부의 정책이나 상한학교의 정책상 어느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야, 심리검사했는데 이상한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불합격시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가지고 이게 다른 부분이 요소가 충족되니까 이 학생을 좀 더 지켜보시고 생도생활 4년 동안에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정 안 되면 그때 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육사의 일반적인 트렌드였어요. 저희 상한학교 좀 그래요. 좀 신중해요. 학생들의 뜻을 좀 존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한학교는 그런 학생을 뭘로 뽑아? 좋은 학생들 많은데 심리검사에서 이상 있으면 전부 탈락시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계속 알아봐야 되겠지만 좀 의외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류 917이라는 거는 뭐 이과 문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뭐 좀 착오가 생겼던 거 이런 것들 가끔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신중하게 했어야겠죠. 결국은 여러 전형들이 학생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최적의 어떤 지원 전략이 중요하다. 내 상황에 맞는 내가 어디를 지원할까 이런 거지만 공통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장 추천은 필수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기는 거죠. 게다가 어떤 때는 1차 시험 성적까지도 보지 않잖아요. 오로지 거의 면접이 80% 적어도 60-70%는 반영되는 그런 전형을 여러분이 이용한다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학교장 추천은 필수다. 두 번째는 지원 동기와 진정성은 이미 벌써부터 좀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갑자기 절대 못 만듭니다. 여러분 원서 접수하고 지원 동기서 쓰면서부터 이제 시작이다? 체력 검정은 그나마 준비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검하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는 여러분 그 안에 못 채우십니다. 채워도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왜?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공군사관학교, 모든 사관학교가 중요하지만 특히 공군사관학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공군사관학교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장 추천 인원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4명 또는 5명이고요. 재학생과 졸업생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육사는 4명을 학교장 추천을 하고 별도로 3명을 미래국방인재 전형으로 뽑고요. 미래국방인재 전형은 반드시 그 안에 추천받아야만 서류가 진행이 돼요.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추천 못 받으면 아예 그냥 배제되는 거예요. 미래국방인재 전형 신청 안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않기 바라고요. 상한두 경우는 1차 시험에 대비해서 이렇게 쭉 지금 계속 올해 1월부터 준비해 가고 있고요. 지금 3, 4월인 지금은 고3생에 대해서는 심화 주말반, 그리고 재수생에 대해서는 정규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 6월, 7월 시험 전까지 계속 이런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 1차 시험에 매진해야 될 때예요. 2차 시험은 이제 부차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죠. 상한학교에서 입시에서 2차 시험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1차 시험이 많이 무시된다. 1차 시험만 통과하면 1차 시험에 대한 배점이 확연히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면 1차 시험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동일한 출발선상에 거의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출발선상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왜? 면접 체력검사 점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까? 603은 60에서 80%, 해외 국가사는 50에서 60, 70%까지 면접이 차지한다는 거죠. 모집 정원의 80%의 우선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기초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육사는 이제
미래국방인재 전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국방인재 전형이 작년에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일부 학생들이 사실 고민했어요. 미래국방인재 전형으로 지원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우선 선발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졌죠. 대부분 1차 시험에 자신 없는 학생을 미래국방인재 전형으로 보냈습니다. 육사 지원하고 싶은데 1차 시험에 자신 없어요. 그럼 너 미래국방으로 가. 그래, 다른 거 내신과 출결과 면접으로 한번 승부를 보자. 그러나 너한테 중요한 거는 수능 3합이야. 3합 8이야. 그거 정말 중요하니까 수능 준비 잘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공사, 회사, 국간사 지원 학생들이 미래국방인재 전형 보험용으로 또 들은 겁니다. 국간사도 가고 미래국방인재 전형도 하는 거죠. 왜? 1차 시험을 안 보니까 같이 복수로 지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국간사 떨어지고 육사, 미래국방인재 전형 된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 학교에. 그냥 갔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될까? 올해는 사관학교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 해, 국간사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래국방 지원할 겁니다. 자기 사관학교 당연히 지원하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육사에서 미래국방인재 전형 성적 좋은 애들로 해가지고 뽑아서 면접까지 딱 할 수 있겠죠? 다른 날만 제가 면접 다른 날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공사도 되고 미래국방도 됐어요. 그럼 이 학생 어디 갈까요? 원래 공사 가려고 했으니까 공사 가겠죠? 그러면 자리가 빌까요? 비는 거죠. 회사 자리도 비고 공사 자리도 비고. 똑똑하고 회사 충분히 가고 공사 충분히 갈, 국가에서 충분히 갈 학생들이 복수 지원해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원래 진짜 육사 미래국방인재 전형 지원자가 와야 되는 자리인데 걔네들은 뒤에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럼 추합으로 받을까요? 미래국방인재 전형은 아닙니다. 전부 종합으로 넘어갑니다. 종합으로. 결국은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미래국방인재 전형은 종합으로 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측에다 지금 이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래국방인재 전형은 추합을 미래국방인재 전형에서 끝내야 된다. 종합으로 넣지 말고. 그래야 본래 취지대로 된다. 해공사 갈 사람 자기 자리에다 찾아가고 그 자리는 정말 육사 갈 사람이 채워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고 올해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국방인재 전형만 바라보는 육사 지원자들은 좀 불안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이번에 합격률이 63%였잖아요. 올해 합격률이 63%예요. 전체. 미래국방인재 면접까지 다 통과해가지고 합격 발표한 친구들 4명이 수능 3합 8이 안 돼가지고 떨어졌어요. 그 친구들을 면접까지 잘 이끌었으니까 수능만 남은 거니까 그 친구를 만약에 합격한 거로 친다면 저희 65%입니다. 합격률도. 면접까지 잘 지도한 거예요. 결국 수능 3합 8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수능 3합 8이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수능이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육사는 6개 분야, 5개 분과로 봅니다. 5개 시험장이 있고요, 면접 시험장. 그 중에서 한 시험장에서, 즉 2번 시험장, 2분과에서 학교 생활과 자기소개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제 총 6개 분야를 5개 분과로 나눠서 보고요. 여기, 이건 뭐 다 공지된 사항이죠. 네. 뭐 그냥 육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구술 면접. 이거는 해공사, 국가사 다 있습니다. 말이 구술 면접이지, 육사는 뭔가를 제시문을 읽고, 요약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는 형태라면 다른 데서 그냥 바로 질문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제시문 없이. 국가사도 물론 제시문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 나옵니다. 뭐 최근에 이란과 뭐 미국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방산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국방에서 어떤 의미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바로 나오는 겁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해군사관학교에서. 육사는 제시문이 일단 주어지고 그걸 요약한 다음에 거기와 연관된 질문으로 파생되다 보니까 사실 육사가 더 쉬운 거죠. 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니까.
근데 해공사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국간사도 마찬가지. 구술 면접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학교 생활, 이건 학교 생기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자기소개는 지원동기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면접위원들은 다 이미 받고, 좀 미진하다 생각된 건 전부 체크해서 확인합니다. 정확하게. 압박 면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압박하진 않습니다. 분위기는 대부분 다 포근하게 진행이 돼요. 학생이 준비 상태에 따라서 압박에 받았다는 학생이 있고, 저는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적 자세 보고요. 심리검사, 사실 학원에서 다룰 수 없는 분야가 심리검사 쪽입니다. 이거는 미리 예행 연습도 할 수도 없고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과학적 기법에 의해서 심리기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경험치가 쌓여서 생도로서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다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판정은 가장 높은 분이 면접위원장이 앉아있어요. 육사 같은 경우 생도지장 완스타가 앉아있고 최종적으로 합격, 불합격, 보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설령 불합격이 어느 면접장에서 나왔더라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합니다. 그냥 불합격을 줄지 아니면 타 시험장, 타 분과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같이 종합해서 판단할지. 그래서 부재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보시잖아요. 겨우 한 명이 불합격이에요, 면접에서. 네, 거의 다 합격시킨다는 거예요. 대신 줄을 세울 뿐이지. 네. 그러니까 학생의 의지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점수는 감해지겠죠.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만큼. 그게 종합판정입니다. 해군사관학교 5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1분과는 또 5분과. 내용, 이름은 조금 달리 하고 있지만, 그렇죠. 공군사관학교. 네. 예전에는 면접이 48%였어요. 면접 점수가 48%였어요. 지금 60%에서 80%에서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2개 분과로 운영하지만 물어볼 건 다 물어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육사 같은 경우는 2-3분이 앉아있어요. 공군사관학교 5명이 앉아있습니다. 왜? 2개 분과밖에 운영 안 하니까. 그래서 압박 면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사는. 압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면접위원으로 앉아있는데 질문 한 가지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한 면접위원이 질문하고 답하자마자 끝나자마자 다음 질문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 면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등용문에서는 대비를 시킵니다. 1대 다수에 대한 대비를 시킵니다. 국간사 3개 분과에서 운영이 되었죠. 다루는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관학교 면접평가에서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 지원 동기, 즉 생기부와 지원 동기서라는 거죠. 인성, 품성, 적성 및 적응력. 이것도 기본적인 거는 학생부와 지원 동기서입니다. 나머지는 질문을 통해서 또는 심리 성격 검사를 통해서 질문이 나오게 되죠. 외적 자세. 외적 자세는 제가 가면 갈수록 어려움을 느껴요. 예전엔 그래도 차려해봐. 그럼 차려 딱 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는데 지금은 뭐 차려 열중셔 거의 모르더라고요. 지금 학생들은. 네. 뭐 언제 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그것부터 격리하는 것부터 다 가르쳐야 돼요. 이게 격리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사관학교로 올라고 그랬어? 그러면 영화도 많이 봤을 거고 유튜브도 많이 봤을 텐데 격리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군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몰라? 관심이 있다면 네가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는 측면이지 열중션대 뭐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뭐 보폭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보겠다는 거죠. 내적 자세. 그 다음에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면접은 학생부와 지원 동기서가 가장 중요하다. 학생부는 여러분 지원 학생과 학부모님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원 동기서는 이제 학원에서 지원할 때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신 써주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본인이 쓰고 거기에 어떻게 본인들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본인의 장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질문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답해야 되는가,
그럼 너는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걸 안 꺼집어냈어? 그걸 꺼집어내주는 거예요. 이걸 어필하면 사관학교에서는 정말 너를 높이 평가할 건데 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안 쓰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면담해주고 지도해주는 겁니다. 뭐 써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관등용문의 면접 전략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사관등용문과 인연을 맺게 된다면 학생부를 분석하고 그 학생부에 맞게 이제 보완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1차 시험 있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지원할 때쯤 되면 지원 동기서를 지도해주고, 작성 지도해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면접 준비를 하죠. 개별 면접 실습. 개인별로 장단점을 파악해서 뭐 여러분 인터뷰하고 어디서 면접하는데 단점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단점은 최소화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건 연습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예상 질문, 가능한 예상 질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또 교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외적 자세 직접 지도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말로 전달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아 제가 이런 게 있었군요 라고 알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모르세요. 평상시에 그런 거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아이가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반복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이거를 이제 영상을 가지고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분들과 상의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최대한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죠. 등용문의 면접시험 준비 과정은 이렇습니다. 2시간씩 6회, 그래서 총 12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